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운동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헬스장에서 어느 정도 공식이 좀 필요해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그거를 알고 계셔야 좀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식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타겟 부위의 근육이 아파야 돼요. 근통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통증을 운동했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운동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일단 해주시면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공식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근통증을 유발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벼운 무게로 동작만 따라한다고 하면 그거는 힘들 수는 있어도 근육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프게 만들려고 무게를 무조건 많이 올리는 건 아닌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운동 강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운동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스쿼트를 한다 하면, 스쿼트 100kg를 들고 15번씩 5세트를 하면 하다가 허벅지 앞쪽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통증이 유발되고 근성장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제가 5시간 동안 걸었어요. 그럼 당연히 발바닥도 좀 아플 수 있고 종아리도 좀 아플 수 있긴 한데, 그 아픔보다는 짐 빠지고 힘 빠지는 느낌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짐 빠지고 힘 빠지는 느낌이 나는 거는 근성장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되고, 아까처럼 무거운 무게를 들어줘야 근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항상 적정 무게로 근육에 데미지를 줘야 돼요. 대신 관절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공식은 그렇게 됐고, 자, 두 번째 공식은 그렇게 데미지 준 부위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초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몸에 저항을 받으면 저항받는 만큼 우리 몸에 데미지를 먹고, 데미지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우리 몸에선 이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다음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합니다. 그게 초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좀 이게 가끔 가다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래프로 조금 시각적으로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로 보여볼게요.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운동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에선 다시 회복할 때 원래 있었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 데미지를 안 주고 시간을 많이 지체를 시키고 운동을 안 해버리면 얘가 다시 떨어져요. 제자리로 가겠죠. 또 상처를 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타겟에 맞춰서 운동한다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도 다시 상처를 받고 올라가고, 또 상처를 받고 올라가고, 상처를 받고 올라가고, 이런 방향이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상처를 받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회복할 시간 안 주고 다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차이 나도 외관상 티 아무것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걸 만약에 3년, 5년, 10년 이렇게 운동한다고 했을 때 그 갭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운동하는 걸 초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요 거리가 보디빌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의 데미지 먹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쉴 수는 있고, 또 데미지가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쉴 수 있긴 한데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 공식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헬스장에서 좀 이득을 보고 싶다, 근력의 이득을 보고 싶고 근비대의 이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월수금 운동하셔야 돼요. 의욕이 넘쳐서 일주일 내내 나갈 거야 하는 사람도 일단 초보자면 3일만 나가셔야 되고, 의욕이 너무 없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동해도 근력 생기겠지 하시는 분들도 3번 운동하셔야 돼요. 처음에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치고, 초급자이신 분들은 어차피 하루 갈 때마다 분할 운동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한 10분만 운동하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면 오실 때마다 그래도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분할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어차피 1시간 동안 하체 다 못하고 1시간 동안 상체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상하체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죠. 상하체 묶어서 월수금이든 아니면 월수 토 아니면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운동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운동하다가 좀 운동이 조금 적응이 되고 나는 운동 좀 더 많이 하고 효과를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올라왔다. 이거는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좀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판단을 스스로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운동 좀 더 하고 싶고 일주일에 4번도 잘할 수 있고 5번도 가끔씩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하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 하체, 유산소, 상체, 하체, 유산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리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 회복도 걸리진 않아요. 상체 월요일날 했으면 화요일날 하체 운동했을 때 다음날 상체 들어가도 상체가 하루 정도 쉬는 거고 유산소 운동하다가 다시 상체 운동한다고 해도 상체가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초과 회복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대신 일주일에 4번은 무조건 나오셔야 2분할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하시면서 2분할 하시면 텀이 엄청 길어져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상체, 수요일날 하체, 금요일날 상체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하체 할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는 게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면 텀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2분할 가실 분들은 처음에 3분할 운동하면서 좀 간을 좀 보다가 회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나 일주일에 4번 운동 가능할 것 같아 하시면 전신으로 3분할 했던 거를 2분할로 나눠서 4일로 바꾸시면 돼요. 대신 이 4일도 월화수 목하고 금토일 쉬면 또 여기부터 다음 운동까지 텀이 너무 기니까 월화 금토 아니면 월화 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좀 둬서 띄엄띄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시간 여유가 더 되고 나 운동 더 많이 하고 싶고 효과를 더 빨리 많이 보고 싶다 하면 주 5일은 무조건 할 수 있고 6번도 진짜 자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3분할로 가면 돼요. 3분할은 예를 들면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로테이션 돌리면 이것도 운동할 때 한 부위는 다음 운동까지 이틀 정도 쉬니까 다른 운동 때문에 이틀 정도 쉬니까 가능합니다. 이 정도 공식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효과를 봐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 레슨을 등록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제 레슨을 가끔씩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개인 운동도 안 나오세요. 제가 봤을 땐 이분들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 한 번 하면 그게 어딘가 쌓여 있다가 다시 또 운동하면 그 위에 얹어지고 또 다시 한두 달 정도 뒤에 다시 운동하면 그게 또 얹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연속성이 없으면 그 전에 운동한 거는 그냥 지식의 정보만 쌓이는 거지 우리 몸의 근육이 성장하지 못해요. 전에 운동한 거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디딤돌 자체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만에 다시 운동한다고 하면 그걸 딛고 올라가고 또 딛고 올라간 거에 또 디딤돌이 생기면 다시 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다시 운동하면 그걸 딛고 올라가고 하는 건데 운동하고 나서 디딤돌이 생겼어. 근데 이거를 일주일 뒤에 운동한다고 하면 그 디딤돌 없어져요. 그냥 맨바닥에 다시 시작해. 그러면 다시 디딤돌 쌓고 또 일주일, 2주일 뒤에 다시 또 운동하면 그 디딤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근데 나이 점점 먹는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에서도 하향세로 가요. 만약에 헬스장에서 좀 이득을 보고 싶다. 그러고 싶으면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4번, 5번, 6번도 고려해봐야 돼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운동하시면 그거는 그때 당시 운동할 때 당시 혈액순환이 좀 되고 칼로리 소비가 조금 있을 뿐이지 효과는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육에 대한 근통증 유발, 또 하나는 그 근통증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자극,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살짝 풀면, 자, 아까 월수금 상체 하체 같이 하라고 했죠. 전신으로. 그러면 전신 할 때도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을 조금씩 자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 바깥쪽 네 부위랑, 상체에서는 대흉근, 광대근, 삼각근 3가지, 복근, 허리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2세트씩만 해도 1시간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운동하다가 조금 정을 낸다 그러면 3세트로 늘리고 4세트로 늘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고 4세트 될 정도의 이제 근력이 좀 생기면 상하체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팔 운동 왜 빼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
팔운동, 종아리 운동 뭐 다 늘 수 있어요. 승모근 다 늘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대흉근, 광배근, 상근, 뭐 대퇴사두근, 뭐 이두근, 그다음에 뭐 외전근, 내전근, 허리, 복근까지 하면 요거는 우리 몸에 좀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먼저 넣는 거고,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 거는 뭐 2두, 3두, 뭐 전완근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그쵸. 전신 운동하러 왔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예를 들면 전신 운동하러 왔는데 종아리 운동을 먼저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아리 운동을 먼저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종아리 운동하고 싶으면 나중에 3분할이든 2분할이든 그렇게 조금 나눠져 있을 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해를 하실까? 근데 너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됐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PT샵에 회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왔을 때 운동을 시키고 나서 단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 이제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가 문제면 캐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보이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거기만 딱 캐치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영상 찍는 거는 다수가 어떻게 운동할지 모르니까 다방면에서 얘기를 해야 돼. 다방면에서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얘기가 두서없이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당연히 제가 공부보다는 운동 쪽을 많이 했으니까 책도 많이 안 읽고 하니까 언어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네, 온라인상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아마 운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영상 찍다 보면은 이런 스킬도 좀 늘겠죠. 네. 운동 처음 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적응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매끄럽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